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작천수 천미 질병장 두 번째 강의예요. 이 강의도 성정장만큼이나 원문이 자글자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 질병은 한 오행이 한쪽으로 편거됐을 때 거기에서 질병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건 임철철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은 참고적으로 제가 자평진전에는 어떻게, 연애자평인가요? 자평진전인가요? 예, 자평진전에서,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신 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건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거. 이 장에서는 천미보다 징이가 빠진 부분이 많아서 옮겨 적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빠진 부분이 많죠. 그리고 원수산이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냈어요. 사난해서 내가 살펴본 결과 이 장을 읽어보면 가지 알 수 있다. 철조 선생께서는 이미 지명, 명은 알 수 있지만 더욱 선의야라고 해서 또 의술도 확실하게 잘 아는 것 같다라고 해서 원수산의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연구 논문으로 질병장에서도 연구 논문을 썼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 논문에서도 이렇게 썼어요. 연애자평에서는 갑은 간장이요, 을은 담낭이며 병은 소장이며 정은 심장이다. 자, 보세요. 장이 음이에요. 예, 장이 음이고요. 그리고 담낭, 물론 갑은 간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아마 어떻게 됐든 무토는 위장이요, 기토는 비장이며 원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갑간을담 병소장 정심, 정화심장, 무토위, 기토비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폐장이요, 임은 방광이다. 방광이요, 개는 신장이다 라고 하여 오행을 근본으로 해서 오장육부를 천간상에 구별하여 설명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오행에 해당하는 질병이 생긴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천수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걸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가 불급한 것도 역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오늘 제가 사례명조 하나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대장암 환자인데요. 대장암으로 다 수술을 했어요. 암으로 수술을 해서 완치 판정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 글로벌 회사의 임원이신데 올해 60세세요. 부인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대운이 들어왔는데 대운이 묘대운이에요. 묘대운이면 대개 보면 목은 솔직한 얘기로 인목과 묘를 상대하다 보면 이 묘는 웬만하면 유가 두 개나 하나가 있으면 이 묘운은 와서 유금한테 깨진다는 거죠. 사주에 유금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 금이 채니까 아마 대장이나 폐장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했더니 암에 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물론 글로벌 회사의 이사니까 자주 건강검진을 하겠죠. 그래도 암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완치 판정을 아직 못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아마 다음 대운이 병호대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병호대운이 오면 화가 들어와서 금을 녹여줘서 아마 완치 판정을 받으실 거다 하고 말씀을 드린 상담을 한 사례 명조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배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일주를 위주로 지금 연애자평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일주가 경신 신유가 많은 것을 보면 간담의 병이 생기고, 요거 원문이 있습니다. 제가 배드릴게요. 화일주가 술을 보고 해자 왕지에 이르면 소장과 심장이죠.
병이 생기고, 토일주가 목을 보고 인묘 왕지에 이르면 비장과 위장에 손상이 있고, 금일주가 화를 보고 사오 왕한 것에 이르면 대장과 폐경에 폐장이죠. 병이 생기고, 수일주가 토를 보고 사계가 왕한 달에 달하면 주로 수일주요. 수일주가 토를 보고 사계가 왕한 달에 이르면 주로 방광과 신장에 병이 생긴다. 211번 이렇게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위와 같은 책에서 연애자평이네요. 서승 연애자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연애자평에서요. 3권 앞에 책.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연애자평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질병론을 연애자평에서 했고요. 심해첨 선생은 질병론을 자평진전에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제가 제 논문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각주 처리를 분명히 했죠. 이는 일주를 중심으로 하여 극하는 오행이 사주체에 많은 경우 그 해당되는 그 일주의 오행신에 해당하는 장부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적천수는 이와 다른 각도의 질병의 원인을 보고 있다. 즉, 이 질병론에서도 사주체가 가지고 있는 오행의 중화와 편고에 따라서 중화가 되면 무병장수를 한다고 하고, 편고된 명조는 그 편고한 오행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다라고 해요. 이건 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건지 저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까지도 제가 논문에 실었고 사례 명조를 하나 실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난번 하나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 논문에도 이렇게 돼 있다. 연애자평이군요. 자평진전엔 질병론이 없어요. 연애자평에 질병론에 그렇게 돼 있군요. 이거는 식신제살격이죠. 확실하게 식상제살로 해야 된다. 그 이유, 이 식상이 목체가 미달종주는 되긴 했지만 일주한테 위협이 됨으로써 경금을 써서 제사를 한다. 그래서 금대운에 아주 오래 산 명조다 그랬는데, 이 금을 용신을 쓴다면 이 정미에서부터 화대운을 흐를 땐 이 좋은 명조는 아니죠. 그래도 90까지 살았다고 하는 거 보면 또 이상하네요. 지구순이라고 했는데 화대운에도 어떻게 버팅길 수 있나요? 저 용신을요. 물론 목이 채면은 되는데 목도 미달이면 미달도 수목화 운으로 가죠. 이게 지금 본인 논문에서 밝힌 거네요. 밝혔다. 자조는 오행화의에서 한 것이죠. 자, 지난번 이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자, 이것을 이제 저도 이제 격곡론을 공부를 하면서 격곡론을 심히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인수격으로 봤어요. 그런데 인수격이 아니고요, 양인격입니다. 무토일주에 5호 5월에 태어나면 이건 양인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자평진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래서 이 자평진전란을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격곡론으로 실컷 정인격으로 설명을 해놨던 걸 지금 지워버린 거죠. 양인격입니다. 이거 그리고 좀 써야 되겠네요. 갑인, 경호, 무인, 갑인 해서 철조 선생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7살이라 했어요. 살이 모두 5개가 나왔다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5. 7살이라 라고 하지만 이거 무게중심론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면 화체 수금용조에서 수도 없고요, 수가 없으니까 이 금도 못 써요. 그래서 오히려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 토를 쓰는 사주다라고 미리 용신을 잡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우선 이 사주를 이 밑으로 내려서 쓰겠습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까지 읽을 수 있네요. 여기다 쓰죠. 갑인, 경호, 무인, 갑인.
이거 목이 강할 것 같지만 무게중심론으로 다루면 이거 전부 다 화가 됩니다. 인목 속에 병화도 있고요.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요. 화체 수금용조에서 수가 없으니까 불영하고요. 금을 찾으니까 금도 요 하나라 못 써요. 더군다나 절지에 있어서요. 앉아 있어서 못 쓰고 해서 화체,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 화, 토를 쓰는데 목화가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주가 금운으로 흐르는데 이게 좋겠냐? 그렇죠. 좋겠냐라고 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고 설명을 하세요. 아무 관계 없다. 왜? 목이 너무, 화가 너무 강하니까 이 금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자, 봅시다. 국중 7살이 5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일경, 이모, 무군. 네, 맞습니다. 소위 약신의 무군이니까 마땅히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건 제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왕신이 태과하니 마땅히 설지라, 설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설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럼 화체 뭐예요? 목화토로 가면 된다. 용신을 오화로 써서 화하다, 화락하다. 반가운 것을 오화가 당령을 해서 전무, 수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비록 운은 금수운을 만났다 치지만, 그래도 이거 목, 능, 파국이 무해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목, 나무가 능이 파국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있음으로써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14 보십시오. 제가 각주를 처리를 했어요. 여기 지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징의에서는 불능 파국이 무해라고 했어요. 국을 파할 수가 없어서 이 금대운에 들어와도 국을 파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로 징의가 옳은 것으로 사려된다. 글자는 원문대로 놔두고 해석은 징의를 따랐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했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보세요. 반가운 것은 오화가 원령을 잡고 수기가 전혀 없으므로 비록 금순을 만난다 하여도 국을 깨뜨리지 못하고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니 목화대운으로 흐를 때 명화와 불을 둘 다 갖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목을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빼야 돼요. 그래서 목이 아니라 불능, 불자를 써야 돼요. 불능파국, 이게 운이 들어와서 금수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특히 이 오화를 쓰니까 수가 들어오면 오화를 끌 것이고요. 금이 들어오면 이 임목과 싸움을 할 것인데 라고 해서 미리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목이 아니라 불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불능파국, 국을 깨뜨릴 수가 없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운주 목화로 흐르면 명리가 양전할 텐데 차는 원인이 된다. 신기가 족하고 정기가 자생해서 시로 부기가 있고 수복이 일세가 된다는데, 자, 이게 목화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죠. 대운 지지로 보면요 수금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 한번 그러면 컴퓨터로 사주체 뽑아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자, 올해 태어난 무토일주가 갑인년에 갑인시에 인일에 태어난 형국으로 거목이 질보한 큰 산맥을 이루고 있다. 월간으로 투천한 식신 경금이 오히려 병이 되는 무토일주니까요. 오행이고, 용신으로는 정인인 오화를 써서 중화용신격으로 관인상생격이 되었다. 철자님의 설명대로 대운은 불미하나 원국 자체가 용신 오화를 양인목이 보호하고 있어서 금수대운을 만나도 큰 흉이 없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행체형론은 화가 5.8이에요. 그래서 화가 5.8이기 때문에 수금 운이 있다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한다. 수금용절 찾으니 그래서 금토도 안 되고요. 그래서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 오행 중 목화오행을 용신으로 된다. 그러면 주영법은 같은데 대운이 영 마음에 안 들군요. 그럼 한번 대운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대운이 안 좋은지요. 437번입니다. 이거 437번 했나요? 넣어놨겠네요. 네, 맞죠? 천간으로 그냥 이렇게 흐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만 저렇게 흘러 있으니까 이 천간으로 금수운, 수운 들어와도 아무 관계는 없고요. 지지로 신유운이 들어오면 저 임목과 싸움을 하긴 하는데 초년에는 좀 힘들죠. 갑술대운 좋고요. 을목이 들어와서 경금을 제거하니 좋고요. 합거해 버리네요. 병정하고요. 이 축도 뭐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무인대운 괜찮고요. 그러니까 사주가 자체가 똘똘 뭉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사주체도 봐야 되겠죠. 자, 이건 정인격이 아닙니다. 양인격이고요. 자, 이 사주는 음걸럭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수일주가 자월에 태어나면 어차피 강해요. 강하니까 이거는 수체 토화용조를 찾아서 토 찾고 화 찾아서 없으면 또 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금, 수, 목을 쓰는 사주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좋고요. 이 4, 5 대운 들어오면 아마 이 사주는 사해충 되고 해서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러나 또 오래 산다고 하셨네요. 참나 이거 이러면 사주 보지 말아야 될 거죠. 대운 보지 말아야 되죠. 개해 이론 연월 좌자. 그래서 왕가지 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최희 묘시 설기청명하다. 그래서 목을 쓰겠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발에서 어디까지 나왔냐?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목기 유효하다. 그래서 허화득영, 이 화도 용신으로 쓰려고 하는데 수가 강해서 쓰겠습니까? 위 말해서 정신은 족하고 정은 족하고 신은 왕하니 반가운 것은 토금이 잡스럽게 섞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수만 있고요. 목만 있어요. 화는 저건 쓸 것도 없고요. 유토죽 화설 불능지수한다. 그래서 반대로 목이 불화한데 그래도 없으니 다행이다. 유금죽 목손. 네, 맞아요. 목이 절선이 되죠. 그래서 갱조 더욱 왕양한 수를 도와주는데 그 일생 아무런 재앙이 없었던 것은 인연이 있어서다. 뭐 때문이냐? 토금이 혼잡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이가 어디까지예요? 모질이라고 해서 이건 질자는 늙은이 모자에다 이 질자는 80질자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면 질수라고 하죠. 80세까지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삼키고 하는 것은 유장, 나이가 드실수록 더욱 좋았고 이목은 총명하였다. 걸음걸이나 건강은 아주 좋고 견자, 보는 사람마다 의심했다. 50허인, 50살 되셨습니까? 50 정도 되셨네요 라는 거예요. 80노인한테. 그래서 명리양전하고 자손이 준다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4, 5 대운에는 절대 꺼져서 80까지 살기 힘들죠.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 명절은 월간의 병화가 연간의 간목의 생본을 받고 있고 을묘시에 태어난 개해일주는 식신인 을목을 용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월간의 병화를 제하고는 수목오행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월지를
득한 오행인 수오행보다 강해서 일간이 강하다는 건 확실하다. 뭐 그러든 저러든 무게중심 수오행이 극강하죠. 그래서 수체 목수용조예요. 목이용신이죠. 조우로 화오행은 뭐 대운에서 쓸 수 있다지만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꺼져버리죠. 쓸 수가 없습니다. 438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4, 5를 좀 빨갛게 봤네요. 그 외에 목용신이라 그러네요. 목용신이라 화도 그래도 좋다라고 하네요. 진토는 안 좋죠. 수국을 들으니까. 지금 이 진토운에 들어와 있죠. 이 수용신 같으면 이거 다 날라갑니다. 수체, 화토, 그렇죠. 목을 쓴다고 했으니까요. 철저 선생님께서도. 자, 여기 되면 신대운 되면 안 되니까 80까지는 살겠네요. 갓대운까지 사셨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4, 5 대운은 좀 불미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네요. 자, 저때 제가 이거 배드렸던 명조예요. 지난번에도 보셨듯이 외국계 글로벌 회사에 지금 임원이시고요. 부인께서 보러 오셨는데 물론 퇴임은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60이면 내년이면 퇴임을 하죠. 그러나 그래도 건강 때문에 오셨는데 건강도 다음 때문이면 회복이 될 것 같다 라고 했죠. 이걸 지우고 여기 지우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라 여기 지워져 있네. 이미 이민 기유 보세요. 이게 금이 두 개예요. 개유.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지나친 오행, 그 오행이 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연애자평에서는 일주를 위주로 질병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주는 병은 뭐예요? 이 사주에서는 금이 병이죠. 금체예요. 금이 병이에요. 그러면 화목용조를 쓰죠. 화목용조를 금이체니까요. 이 재성과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 좀 보세요. 이 묘대운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괜찮아야 될 사주인데 운에서 지금 이 묘목이 여기 들어와 갖고 인묘를 해서 여튼 금과 목이 상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어려운데 병화대운이 되면 그래도 이 병화대운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 갑인대운이 최고 좋았죠. 이때 아주 승승장구하던 글로벌 회사의 임원까지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암은 지금 60이시니까 을대운 묘대운 들어와서 그렇게 되셨는데 58세 그렇죠. 58세 돼서 치료를 지금 수술하고 항암 치료해서 치료는 끝났는데 완치 판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대운이나 대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럼 이게 또 진대운도 안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퇴직하시고는 이런 분은 솔직한 얘기로 요즘 나는 자연이다라고 해서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은 여유 있으시면 산에 가서 자유롭게 사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그렇게 제가 권해드렸어요. 애들만 걱정이 없으시다면 산으로 가셔서 건강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퇴임하고 63살 되면 오히려 이제 병화대운 되면 또 괜찮아지죠. 진토는 들어오면 이거 진유합금해서 별로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산으로 가시는 게 좋다. 사운대문 보세요. 이거 사유합되죠. 또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갑인대운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갑인대운만큼. 이거 지금 격으로는 뭐죠?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이라 편인성이 지금 무척 강하죠. 머리 참 좋죠.
편인격이라 머리 엄청 좋죠. 그래서 머리 써서 재물굴 생기고 좀 이거 관성이 없는데도 아주 외국계 회사에 글로벌 회사에 임원까지 됐죠. 있긴 있죠, 이 기토. 그런데 이 기토가 하는 짓거리는 또 이 임수를 건드리고 앉았죠. 기토 타김이 되는 거예요. 예. 모기용신이니까 임수도 임자도 괜찮다. 그 이유 이런 거는 관계 없어요. 왜? 금이 강하니까 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을 해서 좋은 거예요. 이 해대원도 좋아요. 이내 합해서 좋아요. 예. 괜찮죠. 요 태어난 것만 안 좋은 거예요. 경술, 신금, 예. 병신합을 해서 안 좋죠. 해대원서부터 좋아졌어요. 18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대학생활하고 딱 좋고 외국계 회사 들어가고 임원 되고 그랬는데 이 묘대원 돼서 금목 상쟁을 하는 바람에 대장이 지금 초기에 그래도 암을 판정을 받았고 요즘 웬만하면 암은 같이 데리고 살죠. 초기에 수술을 해서 항암 치료까지 끝냈대요. 근데 완치 판정을 안 해주더라 이거죠. 병대원 되면 해주겠죠. 산으로 내년쯤 해서 퇴직하고 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질병장 2번째 마치겠습니다.